제4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이지요. 우리가 저번 시간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고 이번 시간 26번부터 들어갑니다. 26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봅시다. 수원 화성건설위에서 설계한 거중기가 나왔죠. 자, 공사에 참여한 백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기기도설에 실린 도르래의 원리를 활용했고 전하께서 거중기의 사용으로 4만 냥의 비용을 절약했다. 당시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인물은 정약용이고 그리고 이 전하는 또 정조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누구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공. 그러니까 정약용에 대한 문제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다. 박제가지요. 자, 두 번째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중화사상 비판 홍대영이고요. 자, 세 번째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다라는 유수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과외통에서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하였다. 정약용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5번 금석관독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누구예요? 김정희. 그래서 금석학을 연구했다. 그렇죠? 그래서 비석연구. 자, 4번 정약용에 대한 설명 정답. 넘어갑시다. 자, 27번 문제 있죠?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문화유산 소개하기. 국보 258호 모르죠. 이 자기는 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청, 토청.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됐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다. 요게 힌트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되기 시작했고 후기에서 보급했다. 널리 보급되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고려 자기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세기 고려의 순수천자가 순수한 비치색이 나는 순수청자가 유행을 했고 우리 독자적인 상감법이 발전하면서 상감청자, 원간섭기 들어가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 들어가면서 분청사기가 등장을 했고 16세기에 백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청화백자가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청사기 이후에 백자, 조선 후기 청화백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백자고 청화백자도 백자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조선시대. 자, 1번 보면 이거 뭐예요? 분청사기 조화음은 편병입니다. 그렇죠? 15세기 조선 전기의 작이고. 자, 두 번째 거는 뭡니까? 고려시대 청동 은입사 표류 수급문 정병이고 3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감청자 운항문이 매병이죠. 고려시대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4번 아니면 5번일 건데 5번은 고려작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일 건데 4번이 백자로서 청화 중문 각병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고려시대 청화 참외 모양 병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고려시대 요거 탈락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건데 조선 후기의 유행을 널리 보급되었다까지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풀어야겠지요. 자, 28번 문제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정주성 공격도래요. 정주성. 그렇죠? 자, 이것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평안도의 차별. 반발에서 일어난 무엇을 진압하기 위해서 관군이 정주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그린 거래요. 관군은 땅콩을 파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힌트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주성이죠. 여기도 정주성 나왔고 관군이 정주성을 공격을 했는데 정주성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서북민의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홍경래의 난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을 찾고 있습니다. 1번 홍경래, 우군측 등이 주도를 했고요. 1번이 홍경래의 난으로 정답. 2번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은 이모군란 때, 그렇죠? 이모군란 때 고종이 아버지가 좀 봐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죠. 자, 세 번째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우리가 참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뭔 일만 있으면 청나라에 도와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이모군란 때도 있고 갑신정병 때도 있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사건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진주농민분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5번 패전개혁안 실천을 위해서 집강소 농민들의 자치개혁 기구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다라는 거죠. 홍경래나는 1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예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표에서 옳게 골라야 되니까 대략적인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앞뒤 상황. 자, 의정부에서 하래기를 서양 오랑캐가 광성진을 침범했을 때 진무 중군 장군 중군 어제연의 생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서양 오랑캐가 광성진을 쳐들어왔을 때 어제연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방 수령이 대신한 직무중군을 임명해달라고 이미 청한 것을 보면 절결지켜 싸우다 전사한 것 같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신미양요. 그렇죠? 그래서 광어미 그렇죠? 누가 쳐들어와요? 미국이 쳐들어왔다는 게 광어미 됐어요. 신미양요니까 1871년 상황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 1871년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번이죠. 병인 양요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고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에 대한 뭐 결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미양요 있었고 그렇죠? 그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되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민씨 정권이 들어왔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땡땡땡 연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봐야죠. 출생 42년, 1842년이고 일본의 수신사. 일본의 수신사 80년이에요. 자, 1876년에 1차 수신사 김기수가 다녀오고 1880년이면 2차 수신사예요. 누구겠어요? 김홍집이지. 그렇죠? 84년에 좌의정으로 임명되고 94년에 총리 대신으로 가보개혁을 주도하다가 96년에 사망하였다. 자, 1번 황준센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로 들여왔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죠. 1번이 정답. 자, 2번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됐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파견됐던 박정양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몇 번씩 출제됐었어요. 자, 세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1912년은 그래서 임병찬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4번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했던 양기탁 선생이죠. 자, 5번 서유견문을 집필해서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서유견문 유길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홍집. 그러니까 자료에서 파악을 못했다면 굉장히 난해했던 문제,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31번입니다.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은 개화당, 개화당. 이 당시 언제 당시 발표한 개혁정강의 일부입니다. 개화당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이 정강을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자,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대원군이 어디 가 있다는 거지. 자,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그러니까 청에 납치되어 있는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 것. 그러니까 청에 납치된 대원군은 청에 언제 납치되죠? 이모군란.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있었던 상황. 그렇죠? 문벌 폐지,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민평등한 사회가 3일 있었죠. 3.1천하. 이게 뭐예요? 1884년에 갑신정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강이잖아요.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성조약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래서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과 또 하나 조약이 뭐가 있어요? 텐진조약이 체결됐지요. 그래서 앞잡다면 갑한텐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자, 2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민씨정부에서 만들죠. 1881년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고요. 3번
부산 외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었다.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개항되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됐던 것은 1881년 상황이에요. 자, 다섯 번째,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하문이 1880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판텐이래. 갑신정변의 결과 1번이 체결되게 되죠. 1번이 정답. 자, 32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예요. 근현대 역사 현장을 찾아서 뭐 돌아다니는 거지, 서울을. 자, 지금 한번 봅시다. 가번에 9 러시아 공사관 뭐 나와야죠? 아관 파천 나와야죠. 자, 나번 볼까요? 여러분 손탁호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탁호텔은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호텔로 1902년, 지금은 없어요. 터만 있지. 자, 다번 중명전이에요. 중명전은요, 대한제국 황실도서관으로서 예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장소입니다. 자, 석조전은 다 아는 거 뭐죠? 르네상스 양식이다. 그리고 현대사에 들어와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곳이 덕수궁 석조전이고요. 환구당은 뭐가 나와야 돼요? 대한제국. 그렇죠? 그래서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곳,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야죠. 자, 동그라미 1번. 이모군란 때 99년들의 습격이 있었다? 이모군란 때 99년들이 어딜 쳐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죠. 그리고 또 어디 쳐요?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경복궁. 그러니까 이제 가번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어디예요? 덕수궁 석조전이에요. 자, 세 번째. 은세기의 치악산 등의 신극, 이 연극이 공연된 것. 여기 어디예요? 원각사예요. 그러니까 안 나왔죠, 자료에서. 자, 네 번째.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곳이 어디예요? 경복궁 건청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복궁의 맨 끝에 가면 안쪽으로 쫙 들어가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것은 어디입니까? 환구단. 그렇죠? 그래서 1897년부터 우리는 제국이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있어요. 자,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선고서. 고부군수 조병갑이 조병갑 나왔어요. 부임해서 학정을 행하니 누구는 그 무리를 이끌고 고부관아 창고를 털어서 곡식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장에서 일어나 장성에 이르러 관군을 격파하고 관군을 격파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봉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반나도 없이 행군해서 전주성에 들어가니 전라감사는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장악했고요. 자, 위에 기록한 사실들은 피고와 공모자 손화중이 자백한 공초 압수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니 이에 피고 땡땡땡을 사형에 처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힌트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그러니까 이때 군사 1000명을 데리고 누굽니까? 녹두장군 전봉준이 고부 관할을 점령하게 되죠. 그것이 1894년 1월 달에 있었던 고부 농민 봉기죠. 전봉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의병을 일으킨 건 을미개혁 직후 을미의병이죠. 그래서 유인석이나 이송 이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우금치에서 일본군 관군에 맞서 싸웠다. 2차 농민봉기, 동학농민봉기 정답이지요. 그래서 2번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자, 세 번째, 동학의 2대 교주로 교조신원운동을 주도했던 건 누굽니까? 최시영. 그렇죠? 최시영이고, 네 번째,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1909년 12월 달에 이재명 의사가 활동을 한 의거입니다. 자, 다섯 번째,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누구? 이윈영, 허위. 그렇죠? 그래서 정미의병 직후에 서울 진공작전은 1908년 1월 달.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동학농민 운동을 찾아야 되니까 전봉준 2번에 있다라는 거죠. 34번 문제예요. 대하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
이 대화가 언제 있었냐 이 이유를 찾아라라는 거죠. 며칠 전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독이 압력으로 일본의 청해 랴오둥반도 어디예요? 요동반도죠. 요동반도를 반환했다는 소식을 들었냐? 이거 언제예요? 삼국 간섭이잖아요. 그렇죠? 들었다. 우리도 이 기회에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된다. 칠러 세력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 상황. 자, 지금 보세요. 청일전쟁 터졌죠.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무엇? 요동반도하고 타이완을 할양을 했더니 러프독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삼국 간섭.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자료에 대한 상황이고 이 이후에 나타나는 사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 나타나야겠죠. 자, 1번 조청상민 수령구역 장정은 1882년 상황이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고 두 번째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건양 언제예요? 을미개혁이죠. 그러니까 2번이 개혁으로서 정답. 이후 상황이잖아요. 행정기구를 6주에서 8암은 아이고 이거는 1차 가부개혁이죠. 궁극기무처를 설치했으니까 이것도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은 뭐가 나와야 돼요? 홍범 14조. 자, 다섯 번째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했다. 거문도 불법 점령했던 거문도 사건이 85년부터 87년. 그러니까 지금 이후 상황은 2번밖에 없죠. 2번이 정답. 35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밑줄 그은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이 정도 문제 가서 35번 정도 갔을 때 협회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독립협회. 그렇죠? 맞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해산명령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지했다. 정부가 우리 협회 해상명령을 내리고 부호부상까지 동원해서 한국협회잖아요. 그렇죠? 만민공동회 맞네. 그렇죠? 만민공동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종로회모에서 해산명령 철회와 탄압 중지를 요구합시다. 어떤 거예요? 한국협회가 지금 동원되고 만민공동회 탄압하고 그러니까 독립협회 탄압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당연히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신민회 회원 그렇죠? 안창호 이승훈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신 거니까 신민회 활동입니다. 자, 두 번째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1907년 상황이죠. 대한자강회 활동이고 세 번째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보안회가 1904년 활동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중천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던 독립협회 의회 설립 운동이죠. 4번이 정답. 5번 일본의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상황이죠.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은 4번이 정답이죠. 자, 36번 들어가 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 자, 이거 사진 딱 봤을 때 전차죠. 그렇죠? 자, 이것은 한성전기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해서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했던 전차입니다. 전차가 개통된 이후에 근대 문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는 거죠. 한성전기회사가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의 콜블랑과 대한제국 황실이 합작해서 만들었고 이 만든 그 회사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차를 움직였다라는 거죠. 전차는 1898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차 이후에 도입된 문물, 그러니까 19세기 말 이후 상황을 찾아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방문국이 세워졌어요. 방문국은 이전이에요. 1883년이죠. 자, 경부선이 완공되었어요. 경부선은요. 1904년 12월 달에 완공했는데 개통은 1905년 1월 달에 했어요. 아무튼 이후 상황이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기기창이 설치된 것도 1883년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신문을 계승한 한성주보가 발행되었죠. 방문국에서 발행됐죠. 1886년 상황.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안 되고. 자, 다섯 번째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로서 1886년이니까 이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번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후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전이냐 이후 상황이냐 이거 가지고 몇 년이지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걸 찾으면 돼.
그걸 찾는 거니까. 그렇죠? 제일 뒤에 방문국, 기기창 요거는 왠지 그렇죠? 그 관리들이 왔다 갔다 뭐 한복 입고 이랬을 것 같고 한성 주보도 최초니까 유경공원 최초의 관립학교 경부선 왠지 제일 늦을 것 같잖아요. 경부선. 그렇죠? 철도. 그래서 2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37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구본 신참을 원칙으로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한다라는 개혁이 광무개혁인데, 그렇죠? 상공업 진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만들었고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땅문서, 지계를 발행을 했으니 광무개혁입니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을 찾아봐라. 1번 과거제를 폐지했대요. 이거 1차 가보개혁이에요. 자, 홍범 14주는 2차 가보개혁이죠. 1차는 군국기무처, 2차는 홍범 14주. 자, 세 번째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라는 거 1차죠. 1차 가보개혁. 자,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라는 거. 자, 이것은 2차 가보개혁. 그렇죠? 23부 337군, 뭐 337 몰라도 되고 8도를 23부로 개편한 거 2차 때예요. 자, 5번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자, 지금 보면 등장했을 때 황제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황제 직속에 원수부, 황제권 강화, 전제왕권 강화죠. 이거 언제예요? 대한제국. 그래서 광무개혁 되죠.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3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있는 어떤 유허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 교민들이 나섰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해주 교민들 땡땡 유허비 지킴이로 나서라고 돼 있죠. 자, 이 비는 헤이그 특사 파견되었던 누구예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죠. 이분들 자 이준 국내에서 고종의 밀지를 특명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누굴 만나요? 이상설을 만나죠. 그리고 모스크바 근처에 가서 누굴 만나죠? 이위종, 그분을 만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상설.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관업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이끈 사실. 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인데 여기에서 이제 연해주에 활동하신 분이 이상설. 그렇죠? 그래서 이상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입니다. 1번.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을 주도하였다라는 거.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 그렇죠? 연해주.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 2번.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했다. 안중근 의사죠. 자, 세 번째. 의열단을 조직해서 단장으로 활동했던 김원봉 선생. 자, 네 번째. 숙무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던 일종의 군대인데 숙무학교 어디입니까?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이근영. 자, 다섯 번째. 숙무학교는 멕시코예요. 지역 문제 나올 때도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는 박은식 선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설, 연해주에 활동하셨던 분. 지금 보면 연해주 관련된 내용은 1번이네. 그렇죠? 1번 정답. 자, 39번 문제예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덕원부의 관민이 힘을 합쳐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예요. 관민이에요. 덕원부 원산시. 외국어 교육 등 실시한 이 교육기관은 원산시, 덕원부 원산시 관과 민이 합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를 만들게 됐지요. 1883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나왔고 1번 동문학이요. 동문학은 1883년 외국어 강습소예요. 그래서 통역관을 양성했던 곳이고 명동학교는 김야견 선생이 1908년 북간도에다가 설립했던 학교, 민족교육학교고 원산학사가 이제 정답이죠. 서전서숙, 서전서숙은 북간도에 이상설 이분들이 이제 1906년에 설립을 했던 학교고 배제학단 아펜젤러죠. 그래서 1885년 개신교 선교사가 만들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순종의 인산일에 고종의 인산일 3.1운동, 순종의 인산일 60만 세 운동.
자, 일어난 가 당시 장례행렬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려진 경문의 일부입니다. 대한 독립운동가여 단결해라. 단결 얘기가 나왔어요. 1920년대 답지요.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문자를 배척하자. 언론 출판 집회 자유. 보통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학생들이 화난 게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교육 용어는 조선어로 또 열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말을 쓰게 해야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자, 순송의 인산일 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1926년 60만 세 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이죠. 1919년. 자, 3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맞아요. 그렇죠. 1902. 그 단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원래 민족주의, 사회주의 학생들이 다 모여서 야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치안유지법을 일제가 들이밀면서 사회주의 이 계열 독립운동가들 싹 다 체포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쩔 수 없다 우리 하자라고 한 것이 60만 세 운동이죠. 3번이 정답. 4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 3.1운동이죠. 자, 다섯 번째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것은 이 이후 3년 뒤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죠. 1929년. 이때 신간회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60만 세 운동에 대한 정답은 3번에 있네요. 자, 41번 문제 들어갑시다. 가 지역에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역을 찾아. 자, 허은지사. 독립유공자로 서운. 받았다라는 거죠. 당연한 일들이죠. 당연히 받아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손부. 여러분 손부라고 하는 것은 손자 며느리예요. 손자 며느리. 잘 모르겠어? 손자가 있잖아. 손자의 며느리라고. 허은지사가 이 이상용 선생의 손부였다라는 거죠. 허은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허지사는 땡땡땡의 삼원보에서 여러분 이 삼원보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어디 삼원보라고 공부 많이 했어요? 만주. 그렇죠? 만주 삼원보. 그래서 이상용 선생이 이제 활동을 했던 여기에서 보면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군정서 서쪽에 있으니까 서간도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만주에서도 서간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그녀는 기본적인 생계활동과 공식적인 행사 준비 외에도 서로군정서 대원들의 군복을 제작하고 배급했던 여러 가지 독립활동에 힘을 보탰고요. 회고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 허은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디예요? 지역 문제니까 서간도를 풀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해조신문은 연해주예요. 연해주의 해조신문. 그래서 1908년에 이제 발간하게 됐고, 두 번째 신흥강습소 독립군. 신흥강습소 하면 신민회죠. 신민회가 어디로 보내요? 돈과 인재를 양성해서 서간도에 보내잖아. 그러니까 신민회의 활동 신흥강습소. 서간도에 대한 내용은 2번에 있다는 2번이 정답이고, 세 번째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해서 외교 활동은 미주잖아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네 번째 대조선 국민군단 1914년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에 군대를 조직하지요. 됐습니다. 자,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1919년. 그렇죠? 그래서 도쿄.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서간도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여기에다 북간도 하나 집어넣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엄청 어렵겠죠. 우리가 만주 삼원보라고 외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없어요. 그렇죠? 연해주 확실하게 우리가 요거는 잘 모르겠구나. 그렇죠? 확실하게 미주고 그리고 일본이니까 틀렸고 이 둘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근데 신흥강습소 알만한 거 나왔죠. 어디예요? 신민회잖아. 그러니까 신민회는 서간도인데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42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근 투쟁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최근 개통된 천사대교를 건너면 이 대교 천사대교래.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전개됩니다. 그것이 어디야? 암태도. 암태도 소작쟁이구나.
자, 당시 암태도의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률을 징수하는 지주 문제철에 맞서 목포까지 나가 단식을 벌이는 등 1년 동안의 투쟁을 계속합니다. 결국에 소작률을 낮추게 되지요. 이것이 뭐예요?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그래서 서태석 사회주의 운동가죠. 이 서태석이 이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계속 그 문제철 악덕지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당시에 1923년 문제철이 거의 70몇 프로, 그러니까 80%에 육박하는 소작률을 몇 프로로 낮춰요? 40%까지 낮춥니다. 그렇죠? 대단했던 활동. 그래서 이 투쟁 이후의 사실을 물어봤으니까 암태도 소작쟁이 23년에서 24년 어디로 풀어야 될까? 아무튼 23년 이후군 아니면 24년 이후니까 뭐 24년을 내진 않겠지. 선택지에. 그렇죠? 이 이후 상황 요 정도만 잡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1번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회사령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자, 두 번째 농광회사요? 농광회사는 뭐 나와야 돼? 보안해. 1904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잖아요. 틀렸고. 자, 네 번째 조선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와, 이거 모르겠다. 그렇죠? 근데 왠지 1920년대 후반 같단 말이야. 자, 다섯 번째 봅시다. 항영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거 1889년이잖아. 그럼 훨씬 이전 상황 틀렸겠네. 그렇죠? 4번이에요. 1927년입니다. 조선 농민 총동맹 그리고 조선 노동 총동맹이 갈리게 됐을 때 1927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5번은 방공년 사건 1889년. 그렇죠?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에 의해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가 외교적인 마찰을 빚어서 결국에 방공령 철회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는. 그렇죠? 이후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3번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할머니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자, 1991년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국내에서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던 것이 조금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날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했고 그리고 2018년부터 매년 국가기념일로 기리고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던 시기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돼서 수탈하던 시기 이때 고통을 겪었다. 지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 언제예요? 1938년 이후 상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태영. 야, 이건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1912년에 조선 태영령. 자, 두 번째 심사참배를 강요하는 교사. 요것이 이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 1번이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은 1930년도 후반.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옳은 설명이고 세 번째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황국신민서사도 언제입니까? 1930년대 후반 전쟁 이후죠. 자, 보통 다 중일전쟁 이후에 1937년 이후고 그리고 1938년 벌써 지문에서도 국가총동원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학도병 출전 권고 연설을 하는 친일파 인사. 우리가 이제 황군이 돼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30년대 후반. 이것이 제일 많았던 거는 1940년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공출한 녹그릇 수저를 정리하는 면사무소 관리. 그렇죠. 그래서 공출, 쇠붙이 공출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이 전쟁 이후 상황이죠. 자, 1번이 정확하게 틀린 설명. 1번이 정답이죠. 자, 4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자, 이 선언문은 상하이의 신규식. 김규식 선생이 아니고 신규식 선생이에요. 신채호, 조소왕 등 14인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주권 재민 사상을 담고 있고요. 자,
융희 황제, 융희 황제는 누구예요? 고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 황제가 삼보를 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경술년, 경술국치죠. 1910년.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니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뭐 어렵게 써놨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독립을 제창하는 건데 그 여지껏은 황제, 그러니까 이제 황국 중심, 황국을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황제국을 다시 세우자라는 쪽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뀌는 선언문이에요. 이 선언문은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1917년. 그래서 당시는 황제권 포기, 공화주의 주장을 선언했던 선언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언제입니까? 1917년이에요. 1917년 어디에 있어요? 가번에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이론 강의 할 때 이제 기억이 나실까 몰라요. 3.1운동의 영향 몇 가지가 있죠. 3.1운동의 결과 몇 가지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거? 그래요. 헌병무단 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그래요.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안 했던 것이 있는데 이때 이후로 무장투쟁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저항의 그 방법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왕정 복구였단 말이죠. 왕정을 복구하자라는 쪽의 운동이 다수는 아니지만 많았어요.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어떤 걸로 갑니까? 공화주의로 갑니다. 공화주의로. 이렇게. 이것만, 이 부분만 알고 계셨다면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도 틀려도 괜찮다. 이런 문제는 이라는 거죠. 자, 4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한국 광복군 창설의 주역 땡땡땡 장군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그렇죠? 자, 생물연대는 1888년부터 1957년까지고 정의부 총사령관 참정신이잖아. 그렇죠? 참정신의 3부 중에 하나 정의부에서 총사령관을 역임했고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누구예요? 지청천 장군이죠. 지청천 장군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예요. 자,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나석주 의사 1926년 의열단 소속이죠. 자, 두 번째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대한광복회 1915년 박상진. 자, 세 번째 쌍성보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군대가 어딜까요? 한국독립군이죠. 한국독립군의 사령관이 누굴까요? 지청천 장군.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하죠. 자, 그래서 쌍성보 전투 1932년, 대전자령 전투 1933년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청천 장군은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그렇죠? 청산리는 김좌진 장군, 봉오동은 홍범도 장군 1920년 6월달.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의열단 행동강령 1923년 신채호 선생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지청천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46번입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 성명이 언제냐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네. 자, 3점이에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북위 38도 이남에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정부일까라는 거죠. 자, 자천자임한 관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였다라고 하는 대소회합이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이 나오네요. 자,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은 권위와 세력과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요? 미 군정 장관 육군소장 아놀드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광복 직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광복 직후에 건준이가 이름 바꾸죠.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이 이후에 미군정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죠. 미군정이 들어와서 하는 소리는 뭐죠? 현재부터 모든 이전에 있었던 정치 활동은 다 무시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것도 무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명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이 내용은 언제예요? 미군 정청이 선포됐을 때.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9월 달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지만 미군 정청은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45년 9월 이후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거죠. 자, 1번. 원래는 이후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니까 이전 상황이 되겠죠. 1번.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게 맞죠? 조선 건국동맹은 1944년 여운형 선생이 국내에 결성을 했죠. 1번이 틀린 걸로 정답. 자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 훨씬 이후 상황이잖아요. 46년 10월 달에. 46년 6월 달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을 하죠.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중도 우, 중도 좌 여운형과 김규식이 그렇죠? 이렇게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7원칙을 발표했으니 이후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임시위원단의 입국은 1948년 1월인데 원래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결정 보고 이렇게 8개국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만드는 것은 11월 달에 구성합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 자체가 광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뒤의 얘기니까 이후 상황이고. 네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출범된 이후 재헌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10월 달이니까 훨씬 이후 상황이 되는 것이고. 5번,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모르겠죠. 신안공사가 뭐야? 자,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광복했을 때 우리가 이때 얘들이 수탈해간 재산들이 있잖아요. 요것을 미군정이 요거 우리가 관리할게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정식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걸 받아가는데 자, 지금 이때 이 회사를 만들어요. 그 신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군정의 활동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군정 자료가 뭐냐면 미군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라. 라고 하니까 이후 상황이 되겠죠. 미군정이 활동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 상황입니다. 그래서 1946년 2월 달이니까 우리가 1번이 이전 상황으로 나머지 거는 다 이후 상황인데 1번만 이전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47번이에요.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국군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됐고요. 3권을 장악하고요.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 통치기구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들어진 것. 5.16 군사정부죠. 그래서 5.16 군사 정변이 있은 바로 직후 상황입니다. 자, 4번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통일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과 관련되었다. 그렇죠? 통일주체국민회의 언제입니까? 유신헌법. 그래서 1972년 10월 달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봅시다. 기억번.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성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공화국 때 있었다라는 거죠. 3공화국 박정희 정부 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연도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3공화국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니은번.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 이후로 이제 유신 정권이 점차 끝으로 가고 있죠. 78년 9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석유 파동. 그러니까 78년 상황이니까 어디야? 이후 상황이죠. 자, 디귿번.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는 3공화국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966년 상황. 자, 리을번.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잖아요. 9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기억과 디귿번이 정답이죠. 2번에 있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48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 사실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거지.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자, 39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선거인단에 의한 거니까 대통령 직선제요, 간선제요? 간접선거제. 자, 대통령이 후보자 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위 대통령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제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간접선거에 대한 내용이구나. 자, 45조.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요? 7년. 여러분, 7년짜리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있었던 1980년 10월부터 1987년. 만약에 이 8차 개정 헌법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걸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전두환 정부다. 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라. 이 얘기거든. 봅시다. 긴급조치 9호. 긴급조치는 박정희, 유신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틀렸고. 자, 국민교육헌장도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그래서 3공화국 때. 여러분 3공화국은 박정희 정부고 4공화국도 박정희 정부인데 4공화국은 유신체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죠. 자, 3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여러분 최초 시행과 전면 시행이 틀려요. 그래서 전면 시행은 김영삼 정부 때 95년대예요. 자, 네 번째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됐다. 프로야구의 출범, 프로축구의 출범 다 언제예요? 전두환 정부잖아요. 그렇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FTA가 나오면 한미, 한칠 뭐 할 거 없이 FTA 나오면 노무현 정부라고 푸세요. 아셨죠?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부를 풀어라라고 하니까 4번이 나오는 거죠. 자, 49번 문제.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자,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경찰이 사상 최대 규모인 5만 8천여 명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어마어마하네요. 이 시위대가 아니고 이 시위대를 통제하려고 했었던 경찰 병력이 5만 8천 명이래. 와, 전국 집회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20여 개 전국 도시에서 국민대회가 열렸는데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이때면 벌써 6월 항쟁이 나와야 돼. 국민합의를 배신한 4.13 호원 조치가 나왔죠. 4.13 호원 조치. 헌법을 바꾸자 그랬는데 헌법을 소화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열받았다는 거죠. 자,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민주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 의지를 밝혔다라는 4.13 호원 조치를 반대한다. 호원 철폐해라. 독재 타도해라. 라는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87년. 자,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이 결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12.12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신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자, 세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했다라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입니다. 3번이 정답. 4번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된 것은 4.19 혁명 직후 상황이죠. 자, 다섯 번째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해서 진보당을 창당했고 이 진보당을 이승만 정부가 찍어 눌렀잖아요. 자유당 정권에서. 그렇죠? 그래서 진보당 창당은 1956년 상황입니다. 몇 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정부냐가 중요한 거죠. 정답은 나왔어요. 3번. 자,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국민들은 금모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외환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외치를 상환하게 되었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사정위원회 설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지원금을 예정보다 빨리 상환했다라는 거죠. 지금 IMF, 그러니까 IMF의 외채를 빌리는 거예요. 갚은 거예요. 갚은 거죠. 그러니까 2001년 김대중 정부입니다. 외채 상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부를 물어본 거죠. 정부의 통일 노력,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아라. 1998년에서 2003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찾아봅시다. 1번, 금강산 사업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건 잘못 지금 출제를 한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금강산 관광을 최초로 한 것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것.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해로와 육로가 나옵니다. 자, 해로는 1998년 김대중 정부고 육로도 2003년 노무현 정부예요. 정부가 틀려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뭐 최초냐 뭐 육로냐 해로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둘 다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를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1번 정답이죠. 이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또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했다. 이러면 문제 이제 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까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 최초인지 아니면 육로인지 회로인지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아무튼 쉽게 내려고 한 거죠. 여러분들 배려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다. 노태우 정부죠. 1991년 9월 달에 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 야, 이런 건 진짜 어렵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요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서 체크가 됐고 이건 너무 머니까 모르겠는데 모르면 틀렸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멀 거니까 박정희 정부예요. 72년입니다. 자, 네 번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 노태우 정부에서 1991년 12월 달에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남북 간 이산가족 상복을 이봐 처음 실현했다라고 돼 있죠. 이거 처음자 빼면 또 틀려요. 처음은 누구예요? 전두환 정부 85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김대중 정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5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 이번 시험은 꼭 풀어봐야 돼요. 이번 시험은 시험 보기 전에 꼭 풀어봐야 돼요.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는 거죠. 체감 난이도가 높았고 세부적인 내용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속하니까 이런 문제는 꼭 좀 풀어보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체크해가지고 다시 이론 보시고 내 책에 있었네. 근데 내가 몰랐네. 라고 하면 다시 이제 또 체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음번엔 만나면 안 돼요. 저는 또 다음 강의로 그렇죠? 다음 회차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